아, 거기 조금만 더 깊이.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내 신음에 그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세인 내가 55세 마사지사의 손끝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소설 지필로 외로움을 달래왔지만 여자로서의 몸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끝 하나로 젊어지는 느낌. 조금만 더 아래쪽. 거기 한 장의 천을 사이에 둔 피부에 닿는 그의 손바닥. 열어서는 안 될 문이 지금 조용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추천 영상이 자동으로 표시되기 쉬워집니다. 그럼 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이은주, 68세 소설가입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5년. 조용한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화분에 물을 줍니다. 월 2회 정도 딸 수진이가 차로 데리러 와 함께 장을 봅니다. 그 외엔 원고와 책,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엄마, 좀 더 밖에 나가보세요.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손주 이야기, 병 이야기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원고 앞에 앉아도 펜이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건 허리 통증이 심해진 무렵이었습니다.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웃의 권유로 동네 정형외과에 전화했지만 예약은 3주 뒤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3주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라는 거죠?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각종 광고 전단지 사이에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출장 전문 마사지, 당일 예약 가능.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을 텐데 그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장 마사지라면 오늘 저녁 시간대도 방문 가능합니다. 예상외로 친절하고 빠른 응대였습니다. 이렇게 예약하게 된 마사지사가 민호 씨였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민호라고 합니다. 현관에 서 있던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마사지사와는 달랐습니다. 짧게 깎은 검은 머리에 약간의 흰머리가 섞여 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의 차분한 분위기. 55세라고 들었는데 날씬하고 단단한 체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하자 그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 마사지용 침대를 조립하고 타월을 깔아놓는 그의 손놀림. 프로의 일솜씨라는 걸 느끼며 감탄했습니다. 자, 겉옷을 벗으시고 이쪽에 엎드려 주세요.
어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대로 가디건을 벗고 블라우스 차림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남성 앞에서 눕는다는 긴장감. 하지만 그의 차분한 분위기에 점차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무의식 중에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네. 오랜 긴장이 풀려나가는 듯한 감각. 그의 손끝이 어깨에서 등으로 천천히 이동해 갑니다. 이 선생님, 어깨가 많이 뭉쳐 있네요. 평소 무거운 것을 드세요? 아니요, 특별히는. 그렇다면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5년간 얼어붙었던 무언가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힘을 주겠습니다.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등 중앙에 양손 엄지를 대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눌러줍니다. 아프면서도 기분 좋은 감각에 나는 무의식 중에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 무심코 나온 소리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몇 년 만일까요? 이렇게 소리를 낸 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누구에게도 만져지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이 낯선 남성의 손이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견갑골 사이가 특히 단단하네요. 여기를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의 손끝이 뼈와 뼈 사이로 파고들어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힘을 가합니다. 그 자극에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 또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부끄러워져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그러나 배려를 담아 정성스럽게 제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허리 쪽도 봐드릴까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 주시겠어요? 말대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에 닿은 순간 묘한 감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사지의 기분 좋음과는 다른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 여자로서 만져지는 것의 기쁨이었을까요? 여기가 통증의 원인일 수 있겠네요. 그의 손이 허리를 따라 움직이며 조금씩 아래로 이동합니다. 고관절 근처까지 왔을 때 나는 무의식 중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작게 대답했지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감각은 사춘기의 설렘과도 같고 나이를 중한 어른의 긴장감이기도 하고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 근처에 닿았을 때 나는 무의식 중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선생님, 힘을 빼주세요. 여기 근육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대로 힘을 빼려 하는데 오히려 긴장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가까워지자 호흡이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깊게 호흡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끝이
조금 힘있게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소리에 스스로도 놀랍니다. 그것은 통증이 아니라 쾌감에 가까운 무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몸 깊은 곳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특히 단단하네요.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면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그의 설명은 의학적으로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의 움직임은 단순한 마사지의 힘을 넘어 제 몸에 다른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힘을 줘도 괜찮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거기서 퍼져나가는 감각에 나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네, 아주. 몇 년 만일까요? 이렇게 몸이 반응하는 게 남편과의 마지막 밤 이후로 벌써 몇 년이나 지났습니다. 여자임을 잊고 살았던 제 몸이 그의 손끝 하나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선생님, 조금 옆으로 누워 주시겠어요? 고관절 움직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대로 옆으로 눕자 그는 제 뒤에 서서 다리를 들어 올리듯 지탱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몸이 가까워지고 그의 호흡이 목덜미에 느껴졌습니다. 편히 쉬시고 제 움직임에 맡겨주세요. 한 손이 제 허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이 허벅지를 감싸듯 들어 올립니다. 그 움직임에 맞춰 제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거기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말에 그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프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기분 좋습니다. 부끄러움과 쾌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을 쓸어내리듯 움직이며 고관절을 원을 그리듯 움직여줍니다. 이 동작을 매일 조금씩 해주시면 허리 통증도 개선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부드럽지만 그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이 선생님,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제 착각일까요? 네. 뒤돌아보니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마사지사로서의 직업의식만이 아닌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금 더 계속해도 괜찮으세요? 그 물음은 단순히 마사지 시간에 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 대답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의 손끝에 이끌리며 나는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몸을 만져진 게 언제였을까? 남편이 병에 걸리기 전. 그래, 벌써 7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 후론 간병의 나날,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조용한 시간. 여자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거울을 봐도 그저 한 명의 늙은 여자가 있을 뿐.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몸. 주름이 늘고 살이 처지고 젊음을 잃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욕실에서 제 몸을 씻으면서
한때 남편이 사랑했던 가슴과 배를 봐도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그래서 윤민호 씨가 마사지를 하러 온다고 했을 때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남성 마사지 사세요? 여성분은 안 계세요? 전화로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윤 선생님밖에 스케줄이 없어서요. 베테랑이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거절할까 망설였지만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민호 씨의 손이 다시 제 허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선생님, 조금 허리를 들어주시겠어요? 쿠션을 넣겠습니다. 말대로 허리를 들자 그의 손이 제 하복부에 가까운 위치를 받쳤습니다. 그 감촉에 무의식 중에 숨을 삼켰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는 쿠션을 제 허리 아래에 넣고 자세를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제 블라우스 틈새로 맨살에 닿았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전기가 흐른 듯한 감각. 제 반응에 그는 조금 당황한 듯 손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대답에 그는 다시 허리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에 조금의 망설임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제 몸도 그의 손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 조금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의 손이 블라우스 자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얇은 캐미솔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그의 따뜻한 손이 허리 근육을 직접 누릅니다. 무의식 중에 소리가 나왔습니다. 살과 살이 닿는 감각은 너무나 오랜만이어서 몸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대답하면서도 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척추를 따라 미끄러지며 엉덩이 위쪽으로 가까워집니다. 여기 근육이 단단하네요. 편히 쉬세요. 말대로 힘을 빼려 하는데 오히려 온몸이 긴장됩니다. 윤민호 씨의 손이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근육을 풀어가는 감촉. 그것은 단순한 마사지의 숨을 넘어 제 마음과 몸의 갈증을 느끼게 했습니다. 깊게 호흡해 주세요. 그의 말에 이끌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러자 그의 양손이 허리에서 엉덩이에 걸친 근육을 주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놀림은 단순한 치료를 넘은 무언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제 메마른 마음이 제멋대로 느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윤 선생님, 무의식 중에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이건 보통 마사지인가요? 제 물음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선생님, 느끼고 계시는군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제 귀 옆에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 선생님, 뒤돌아보니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이지만 아직 젊은 그의 얼굴,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듯 펼쳐지며 천천히 위로, 등에서 어깨로 이동했습니다. 몸은 정직하네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제 옆구리를 쓸어내리며 살짝 가슴 옆에 닿았습니다. 아,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소리에 스스로도 놀랍니다. 어딘가 먼 기억 속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왔는데 괜찮으세요? 금요일 오후 윤민호 씨가 두 번째 시술을 하러 왔습니다. 지난번부터 일주일 나는 이날을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지난번과 같이 거실에 침대를 조립하고 타월을 깔지만 이번엔 제 심장이 지난번보다 훨씬 빠르고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프로페셔널 그 자체인데 제게는 달콤하게 들립니다. 지난번처럼 엎드려 누워 어깨부터 마사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부드러워졌네요. 매일 스트레칭 하셨어요? 네, 알려주신 대로. 그의 손이 등에서 허리로 내려갑니다. 지난번과 같은 움직임인데 제 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그의 손을 기다렸던 것처럼 근육이 그의 손끝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허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그의 손이 천천히 블라우스 자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움직임인데 이번엔 경계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를 갈구하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게 효과적인데 괜찮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윤민호 씨의 손이 캐미솔 위에서 맨살을 감쌉니다. 그 감촉에 무의식 중에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부끄러움도 있고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통증도 놀라움도 아닌 순수한 쾌감 때문이었습니다. 좋으세요? 네, 아주. 그의 손이 허리에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등 전체를 크게 감쌉니다. 그 움직임에 맞춰 캐미솔이 조금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옷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손이 직접 피부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등을 덮으며 천천히 원을 그리듯 주물러 줍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대답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제 몸은 그의 손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을 푸는 마사지인데 그것은 점차 뜨거운 감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이듯 들립니다. 뒤돌아보니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풀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없이 눈빛이 마주친 순간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을 부드럽게 옆으로 돌리며 얼굴을 가까이 합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불과 몇 초의 접촉이었지만 그것은 제 몸에 전류 같은 감각을 흐르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사과하려 하는 것을 이번엔 제가 입술로 막았습니다. 두 번째 키스는 조금 길고 깊었습니다. 68세의 제가 마치 소녀 시절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 선생님,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그의 손을 잡아 제 가슴으로 이끌었습니다. 블라우스 위에서도 그의 손의 온기가 전해옵니다. 이 선생님,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 든 몸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는데 익숙했던 제 마음에 그의 말은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갑니다. 하나, 또 하나. 그리고 드러난 피부를 그는 부드럽게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끄러움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나는 그의 손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몸 깊은 곳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피부 위를 미끄러지며 목덜미에서 쇄골, 그리고 가슴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 움직임은 이제 마사지가 아니라 명백한 시작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저 이런 나이인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그의 진지한 말에 마지막 저항도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이 이끄는 대로 몸을 열어갔습니다. 50대인 그와 60대인 나. 세상에서 보면 어색한 조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여자와 남자, 갈구하는 자와 갈구되는 자. 그의 손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닿은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뜨겁고 촉촉하고 떨리는 감각. 아,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그의 손가락이 옷 위에서 만지는 감촉에 허리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에 제 몸은 솔직하게 그리고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여자임의 기쁨을 이 나이에 다시 맛볼 수 있다니. 그리고 그의 입술이 다시 제게 겹쳐졌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잊고 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 후로 저와 민호 씨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사지라는 명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갈구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술이 끝난 후 그는 항상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월요일엔 손주가 와서 함께 공원에 갔어요. 화요일엔 일상의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게 왠지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일상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 지난주 어머니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92세가 되셨는데도 정정하세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마사지사로서의 그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내와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자식은 없었어요. 그의 과거를 알수록 제 마음은 그에게 끌렸습니다. 진실하고 다정한 그의 인품, 프로로서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은주 씨, 다음 주엔 다른 곳에서 만나지 않으실래요?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라고 이름으로 불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마사지도 계속하겠지만 예를 들어 차를 마신다든가. 그 말에 제 마음은 소녀처럼 설렜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주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둘이 나란히 앉는 긴장감. 하지만 그의 온화한 미소에 곧 그 긴장은 녹아내렸습니다. 사실 당신을 만나는 걸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을 담았습니다. 그 후로는 금요일 마사지뿐만 아니라 때로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의 차로 조금 멀리 나가기도 했습니다. 점차 우리의 관계는 마사지사와 환자를 넘어선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이에 거울을 보며 나는 자주 고민했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처진 피부. 그런데도 그는 아름답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듯한 기분과 믿고 싶은 기분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 딸에게 알려지면 수진이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점차 마음에 짐이 되어 갔습니다. 68세 어머니가 55세 남성과 사귀고 있다는 걸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대당할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할지도요. 무슨 생각해요? 고민이 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가 제 표정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말하고 싶으세요? 그녀에게 우리 이야기를. 그의 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우리라는 말.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하나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것만은 전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당신이 소중해요. 그날 귀가길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숨지 말자. 이 나이에 찾은 행복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자고. 다음 주 금요일, 우리 딸이 와요. 마사지 후 옷을 정리하며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만나줬으면 해요. 말하자 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지며 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딸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듯 잡았습니다. 은주 씨, 저는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조금 난처한 듯 전화를 보고는 죄송합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네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전화로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가을을 사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싹을 트우려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상태가 조금. 전화를 끄는 그의 표정에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바로 요양원에 가봐야 해서요. 네, 물론이에요. 어머님이 걱정되시겠어요. 그는 서둘러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준비가 되자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은주 씨, 아까 그 이야기 말인데 서두르지 마세요. 어머님이 먼저예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와 제게 키스했습니다. 짧지만 감정이 담긴 키스. 다음 금요일에 또 뵐게요. 따님께도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기대, 부끄러움과 기쁨.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목요일 수진이가 올 예정인 이 시간 전에 윤민호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오늘 정장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네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둘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미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마사지는 없이 그저 둘이 차를 마시며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예정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일찍 왔어요. 문을 열자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윤민호 씨에게 향했을 때 조금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머, 손님이세요?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게. 거실로 안내하자 윤민호 씨가 정중하게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민호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돌려줬지만 그 눈에는 명백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수진아. 말을 고르며 나는 수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로 알게 된 것, 점차 마음을 나누게 된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수진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조금씩 이해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그게, 그래, 연인이야. 그 말을 입 밖에 낸 순간 스스로도
신기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68세에 연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신선함. 하지만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내가 여자였다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셨어. 수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알겠어요. 하지만 많이 고민하신 거죠? 이 다음 일들도요?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지금은 이 관계를 소중히 하고 싶어. 윤민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절대 상처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진지한 말에 수진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선택하신 길이라면 응원할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날 셋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윤민호 씨의 온화한 인품에 수진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진을 배웅한 후 둘만 남은 우리는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고마워요. 따님을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 우리 숨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짝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주 씨, 아까 그 이야기 계속할게요. 저는 진심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한다. 몇 년 만에 이 말을 들었을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긴 포옹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계절과 함께 깊어지고 무르익어 갔습니다. 윤민호 씨는 지금도 금요일마다 제 집을 찾아옵니다. 마사지는 계속되지만 그것은 이제 단순한 구실이 아닙니다. 그의 손이 제 몸에 닿을 때 그것은 애정이 담긴 특별한 마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 상태는 어떠세요? 시술대 위에서 그가 물으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신 덕분에 아주 좋아졌어요. 그것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포함된 답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둘이서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수진도 조금씩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며칠 전 손주를 데려왔을 때는 민호 씨와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윤 아저씨, 우리 엄마 어깨 좀 고쳐주세요. 손주의 순진한 말에 우리는 웃었습니다. 세대를 넘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민호 씨의 어머님도 요양원에서 저와 대면해 주셨습니다. 92세라는 고령임에도 똑똑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부탁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생활이 있고 저에게는 제 생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함께 보내는 시간은 서로의 일상에 색깔을 더해줍니다. 밤에 그의 품 안에서 잠드는 안정감. 아침에 그가 내려주는 커피 향.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 행복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은주 씨, 다음 휴일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어디예요? 제 고향이에요. 작은 집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곳이죠. 봄이 되면 벚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인연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꼭 데려가 주세요. 그의 고향을 방문하고 그의 과거를 아는 것은 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8세인 제가 아직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니.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불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13살이나 많습니다. 언젠가 제 몸은 쇠약해지고 그의 돌봄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에게 짐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합시다. 미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그 말에 이끌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젊었을 땐 언젠가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주름도 흰머리도 확실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이전보다 빛나 보입니다. 눈에는 광채가 있고 뺨에는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여성의 얼굴, 여자임의 기쁨을 되찾은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은주 씨 아름다워요. 뒤에서 껴안는 그의 품 안에서 나는 그 말을 이제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에는 단순한 칭찬에 대한 답변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를 여성으로 봐줘서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이 다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짧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추워졌네요.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조금 차갑게 어깨를 스쳐갑니다. 네, 하지만 올해 겨울은 춥지 않아요. 그의 의아한 표정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함.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만남이나 발견, 그리고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은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깊은 행복을 이 나이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어떤 나이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보세요. 뜻밖의 장소에 행복의 문이 열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